많아질수록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함께 하면서 이거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사람이 그 인원수에 따라서도 교육을 하는 법이 조금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조직원들의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나?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강의를 그냥 알아서 들으라고만 하고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레포트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만 하면 조직원이 많든 적든 간에 다 똑같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지 같이 함께 강의를 듣는 시간 이런 것도 가져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. 몇 명씩 단위로 하면 돼요. 우리 회사에 만약에 뭐 9명이 있다 그러면 3명씩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어떻게 유치원에서부터 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. 유치원에서 3살 때, 4살 때, 유치원에 다닐 때, 그죠? 선생님이 막 주입술 해가지고 지식을 막 넣고 뭐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, 원래 유치원 때부터 3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뭘 했어야 되냐 그러면 서로 어떻게 의논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서로 발표하는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 거라. 근데 대한민국에서 못한 게 뭐냐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세계에 있는 지식을 갖다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.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어떻게 배가 고픈 대한민국에서 이 지식을 갖다가 먹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대량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들이 배운 게 없어가지고 교육열을 엄청나게 강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못 배웠지만 내 한을 갖다가 자식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자식 공부를 엄청나게 시켰거든. 그래서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교육열이 어떻게 세계 최고였잖아요. 내가 못 배운 하늘, 못한 하늘 갖다 한테 심어가지고 내가 니를 갖다 교육을 시킬 테니까 나는 열심히 뒤에서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라 했잖아요. 그 공부를 했는데 전부 다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지식을 갖다 갑자기 지금 막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뭘 안 했냐면 공부하는 원리가 지금 안 들어온 거예요. 그죠? 한때 2차 대전이 우려해가지고 지식이 세계에서 막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홍인가들이 지식을 지금 가수경돼 있는데 그 30년 동안에 80년대 말 때까지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다고요. 세계 역사상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단 30년만 이렇게 많이 들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거죠. 그럼 그래 많은 학교가 많이 들었었는데 교육의 법칙이 없었다는 거예요. 지식을 담을 때 왜? 일제식으로 전부 다 주입식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쳤냐면은 논술 시험을 치고 철학 시험을 친 게 아니고 전부 다 단답형 주입식 해가지고 1번에서 4번까지 딱 해가지고 요거 번호 맞추는 거 있죠. 그럼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?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암기를 잘하고 지식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지식이 어떻게 해요? 암기가 잘할 수 있잖아.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암기해가 시험 치는 거야. 그걸 갖다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뭘 안 했냐면 지식을 집어넣는 것은 세계 최고예요. 그렇지 않던가요? 토익 점수도 외국인들이 놀랄 정도로 최고라. 토플 점수도 저 영어권 사용보다도 토플 점수가 더 좋아요. 왜? 암기하는 데는 세계 최고거든. 근데 실제로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말을 할 때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. 왜? 전부 다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내 머리에다 집어넣기만 집어넣지 내가 입 밖으로 한마디 쏟아낸 적이 없거든요. 그럼 내가 영어 공부를 했으면 영어 공부도 어떻게 해요? 몇 명이서 조를 이뤘어. 옛날에 스타디만 했잖아. 바람이 불었잖아요. 그럼 대학에서도 스타디만 했었거든. 그럼 몇 명이 조를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뭘 했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암기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이제 의논회가 토론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? 발표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어야 되는 거라. 근데 처음부터 단답형으로 가지고 번호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그냥 맞추면은 잘 많이 애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찍으면은 고득점 받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점수를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. 그럼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느냐? 프랑스나 미국이나 저 이탈리아 어떻게 그죠?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전부 다 논술형으로 시험을 쳤거든.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에 논술형으로 시험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. 그죠? 유대인도 그렇지 않던가요? 어릴 때부터 항상 뭐 하고 나면은 발표한 걸 더 시키잖아요, 자식한테. 그러면 자식이 밥상에 딱 앉았으면요, 내가 오늘 배운 걸 갖다가 부모님한테 의견을 갖다 발표를 해야 돼. 발표를 못하면 밥을 못 먹겠다니까. 그럼 이걸 주입식으로 암기시킨 게 아니잖아요. 왜? 네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하더라도 요거 가지고 네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내 상대방한테 원론해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운 거죠. 이게 바로 논술이거든. 그러면 내 생각하는 철학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대한민국은 이걸 안 했어요. 머리는 똑똑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암기하는 것은 세계 최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은 공부한다고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것은 누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요?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뛰어나. 혼자서 딱 앉아서 공부한다고.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. 신경 쓰여가지고. 그러면 시험 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? 독서실 가잖아. 독서실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. 칸막이 딱딱 해가지고 있잖아요. 독서실에 딱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뭐 시끄럽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. 딱 밀폐된 공간에서 나만이 공부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뭐 하는 거예요? 앉아가지고 그냥 막 자폐아처럼 막 암기하는 걸 집어넣는 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라.
근데 내 옆에 사람하고 소통해야 안 해요? 안 하는 거죠. 내가 배운 게 있다라면 이 배운 걸 가지고 학교에서 분명히 논술 시험을 몇 프로 줘가지고 30%라도 이걸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주관식 뭐 30% 치고 내 객관식 내가 70% 쳤으면은 그죠? 30% 내가 발표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키웠을 거잖아. 근데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애들 전부 다 주입시켜가지고 암기시키고 다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안 된 거야. 이래서 초등학교, 또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와버렸네. 대학교가 오니까 뭘 잘하냐면요. 고등학교 입시 시험 쳐가지고 수능 쳐가지고 애우는 데는 기가 막히게 점수를 잘 받았는데 대학 들어가지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려니까 소통이 돼요. 소통이 더럽게 안 되는 거라고. 왜? 내가 암기해가지고 내 혼자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요거 가지고 언론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. 이걸 안 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. 그래서 80년대 말까지 학교가 그렇게 많이 들어섰으면은 학교에서 기본 지식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90년대 한 20년 동안에 연수원이 그렇게 많이 생겼잖아. 왜? 교육을 받을 때가 된 거거든.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은 안 받고 전부 다 뭐야? 일반 지식을 확장성을 띄워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연수할 때 필요한 그 회사에 필요한 지식만 배웠었지 하나도 교육을 안 가르치는 거라. 만약 진짜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논술로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오늘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충분히 했겠죠.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? 20년간 30년간 교육을 안 받고 지금 2021년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? 전부 다 내 논리와 내 상식으로 딱 막혀가지고 내 지식은 많고 엄청나게 똑똑한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언론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? 부딪히는 거야.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. 왜? 논술로 해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충분히 안 했다.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언어를 못하는 거야.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언어 돼요? 안 돼요. 왜? 내 혼자만 공부했거든. 엄마도 그렇게 했고 자식도 그렇게 했고 부부 간에도 어떻게 해요?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내 혼자서 공부하고 내 혼자서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었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언어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내 앞에 있는 부부 간에 어떻게 언어를 절대 안 하는 거야. 그럼 형제 간에도 어떻게 해요? 형제아이도 자라고 성장하면서 내 혼자 스스로 내가 집어넣는 공부를 했었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원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. 그러다 보면 형제아이들 대화 나나요? 안 나나요. 들어오면 이제 서로 학교 갔다 오면 문 잠그고 서로 따로야. 밥 먹을 때 얼굴 보죠. 잘 때 따로죠. 내 공부할 때 따로 있지.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더 바빠요. 내 학교 생활하기 바빠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연구해가지고 서로 발표하는 연습을 충분히 안 했던 거야. 그럼 내가 직장생활 직장하면 어떻게 돼요? 내 밑에 아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의 부재가 분명히 일어나. 왜? 내 혼자 성장했거든. 내 혼자 갖췄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언어가 소통하는 법을 분명히 안 배웠어요.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인성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돼? 아, 이렇게 돼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구나. 그럼 인성을 갖추게 되면 내 하나씩 깨기 시작하는 거죠. 아,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. 소통을 해야지 이 직장이 바르게 운영되고 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소통하려고 하면 내 영혼의 질량을 키워야지 내가 소통할 수 있다. 내 질량 차이가 나면 상대와 소통할 수 있어요? 절대 소통이 안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.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을 채워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내 강의를 들었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뭐에 언어를 하기 시작해요. 직장 가려는 직장 동료들이 서로 언어를 해. 어떤 일이 있으면은, 그죠. 부장님하고 밑에 과장님하고 언어할 수도 있고, 내 밑에 아래 직원하고도 내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죠. 또 밑에 사람이 어떻게 물어가지고 내 사장님하고도 어떤 물어볼 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장님하고도 내가 언어를 해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소통의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? 깝깝한 일이 절대로 안 생기죠. 소통을 잘 이루어지는데 이 회사 깝깝한 일이 생긴다.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죠. 소통이 부재다. 그러니까 소통을 원활히 잘하려고 하면 영혼의 질량의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거죠. 질량이 좋아야지만 내 앞에 있는 상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야. 사장님하고 소통하려 해도 사장님하고 소통해서 내 영혼의 질량을 갖춰야 되거든. 내 부장님하고도 내가 대화 나누고 소통하려고 해도 이것도 내가 어떻게 내 질이 좋아야 되니까. 그 질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. 그럼 그 사람들이 듣다 보면 소통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존중하고 언어에서 풀어가는 걸 연습하는 거야. 그걸 우리 직장에서부터 먼저 하는 거라. 왜?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전부 다 옛날 거 가지고 일본식으로 전부 다 주입식으로 다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 언어하고 합의해서 풀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융합이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. 되던가요? 전부 다 내 논리와 상식으로 너무 똑똑하고 잘난 지식이기 때문에 내 잘난 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융합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.
그럼 가정에서부터, 직장에서부터 이 나라 사회 전체가 좀 어떻게 해요? 서로 의논해가지고 융합이 절대 아니라는 이유가 어릴 때 성장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? 앉아서 주입식으로 어떻게 해요?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너무나 잘하는데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해가지고 상대하고 어떻게 의논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내 직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상대들하고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소통해가지고 의논해서 합의 봐가지고 풀어가는 그 연습을 충족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사장님하고 밑에 부하 직원 간의 갭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. 정확하게 바르게 소통하고 있다. 이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렇게 사람을 내가 성장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몇십 년 더 가지고 있는 교육의 부재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은 문제는 달라지죠. 우리가 소통이 안 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. 왜? 교육을 장착을 안 했어요. 지식이 교육인자고 뭔가 착각하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. 이런 말을 내가 직원한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다 그러면 직원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죠. 누구도 어떤 사장님도 우리를 존중해가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. 그냥 동물적으로 어떻게 월급 주고 보너스 많이 주고 그죠? 휴가 좀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냥 동물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는 내가 만들어졌어도 진짜 내 자신이 내 영혼이란 걸 알고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장님이 있다 그러면 이 사장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.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장님 단 한 명도 인류에 없거든요. 그래서 내부터라도 내가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장님이니까 내부터라도 이런 자연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인연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영혼이 그죠? 이 영혼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바르게 이끌어준다 그러면 내부터 먼저 갖춰가지고 이 사람들 인성 강의를 듣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강제로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죠?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.